좋아요, 구독. 저희 두 번째 종목 뒤로 하고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웅제약 세 번째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약세를 보인 대웅제약 11.03% 떨어진 채로 92,0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대웅제약이 경쟁사로부터 보톡스 기술을 훔쳤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인데요. 앞서 대웅제약은 이 의혹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수사 소식에 약세를 보인 대웅제약 11% 넘게 떨어지면서 92,0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제약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죠. 특히나 개별 이슈로 움직인 대웅제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어떻게 적어주셨을지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질긴 악연이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재수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김선원 전문가님 또 검찰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또 검찰? 뭐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선원 전문가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어쨌든 좀 끝날 만도 한데 끝나지 않고 계속 쌓아요. 참 대웅제약 완전 주가도 그냥 박살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주가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네, 둘 다 좋지 않더라고요. 오늘 네. 특히나 좀 그런 모습. 근데 메디톡스가 이제 어쨌든 상당히 좀 급등한 이후에 좀 빠진 터라서 상대적으로 괜찮긴 한데 대웅제약은 거의 뭐 사실 나락으로 가고 있죠. 사실 뭐 이런 상황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힘의 균형에서 깨졌는지 누가 또 이제 또 좋은 또 정관 예우 또 뭐 누군가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악에 바친 수사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쪽 바이오 업계도 살펴보자면 연구원들이 사실 왔다 갔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굉장히 같은 업종 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술에 대한 부분이 좀 유출됐다고 판단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증명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일이긴 해요. 근데 이게 계속 갈 거거든요. 이슈 자체가 안 좋은 이슈 자체가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상장사에서 만약에 전 대표가 횡령을 일부 하더라도 현재 오너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이런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없어져야 될 그런 이제 관행이지 않나 싶은데 오너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가 또 이런 이슈 자체가 또 나오니까 이전 걸 다시 끄집어내니 한동안의 이슈 자체가 계속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동안은 수급적으로도 좀 꼬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주가의 방향성 자체도 방향을 못 잡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한번 반등 살짝 나오고 조정 나왔던 자리가 88,000원 자리거든요. 그 수준까지 현재 거의 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고 혹여나 조금 더 깨지면은 코로나 때 바닥 자리까지도 자리는 있어요. 65,000원대 자리인데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안 왔으면 해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자리가 바닥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오늘 악재 터지면서 그나마 조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뭐 외인과 기관들조차도 특히 연기금조차도 매도를 해버리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뭐 꾸준하게 추적추적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비해졌듯이 뭐 이슈가 좀 미리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검찰 조사한다고 하면은 알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사실 한두 달 전부터 이슈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뭐 공개적으로 이슈가 돼서 나오는 부분 느리겠지만 알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기관들의 대응이 좀 나왔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외인들도 그에 따른 대응이 있어서 이게 외인과 기관들이 한동안 조금 매수세로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이게 주가의 반등은 좀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다가 이게 상황이 좋지는 않구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코로나 때 주가 엄청나게 튀었거든요. 그쵸. 많이 가기도 했었고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 이게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각오하시고 긴 시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늘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만 다뤄드릴 수는 없죠. 이렇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최근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대웅제약 같은 경우 혹시나 보유자분들이 계실까 하여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종목 뒤로 하고 마지막 특징적인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네 번째 마지막 종목은 파이버 프로입니다. 해당 종목이 오른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버 프로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면서 5,100원 라인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편광 제어 핵심 기술 국내 1위 기업이죠. 이 파이버 프로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기관이 8거래 연속 대량 매수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리오프닝으로 광패키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파이버 프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바로 코멘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 한국은 2025년이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은 시기상조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상승했었던 이슈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이제 조비라는 기업이 이제 에어택시에 대한 승인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UAM 관련주 쪽이 상승이 나왔었고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스탁 골든벨에서 이제 골든벨을 울렸었던 종목이라서 맞습니다. 잘 알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 회사가 되게 좀 재미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광섬유 센서라든지 지금 자이로 센서 이런 납품되는 제품들이 위성에 들어가면 이제 위성 관련주로 상승이 나오고 또 이게 미사일 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방산 쪽으로 또 상승이 나오고 지금처럼 이제 UAM이 들어가면 또 드론 관련주 쪽으로 또 상승이 나오는 여러 가지가 엮여 있네요. 굉장히 여러 가지 테마를 엮일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히든 종목으로 드렸었던 이제 이런 이슈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이제 위성 관련주 쪽으로 보고 드렸는데 그때도 이제 설명해 드렸듯이 여러 가지 테마로 더 엮일 수 있으니까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매출 자체는 그렇게 많은 회사는 아니에요. 특히 이런 자이로 센서라든지 광섬유 센서로 인해서 매출이 몇천억 이렇게 나오는 회사도 아니고요. 회사 지분 자체도 대주주 지분이 많아서 실제로 이제 유통되는 주식 수도 굉장히 좀 적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일단 매집이 좀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적은 금액으로도 상한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거래 대금은 좀 많이 터졌어요. 한 1,100억 정도 터지긴 했는데 과연 이제 이 이슈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가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상승이 나온 종목에 이런 수급이 좀 따라 붙으면서 계속 고점을 올려가면서 끝까지 상한가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 시장에 가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가는 종목에 계속 개인들 수급이 좀 따라 붙으면서 끌어올린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회사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회사 재무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 문제가 되는 회사는 아니지만 이 이슈만 가지고 이제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이라도 갭상승이 떴었을 때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없겠죠. 상한가니까. 그래서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김포에서 잠실까지 가는 이 에어택시 지금 한다고 했었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과연 이걸 누가 이용할 것인가? 그렇게 빨리 이렇게 잠실까지 가야 되는 옆에 계신 분이 이용하고 싶다. 김포에 빨리 가셔야 될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네. 진짜 상용화 되기까지는 좀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지금 이슈만 됐었을 때 차익 실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제 이런 에어택시 이런 게 좀 많이 활성화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오긴 올 거예요. 그럴 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이 회사 대표님이 또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를 많이 알고 계신 분이니까 물론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좀 증가하고 확실히 좀 이런 영업이익도 좀 많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관심을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히든 종목으로 드렸을 때 그 시점으로 봤었을 때부터도 꽤 많은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